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여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미술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건축가가 되고 싶다거나 그러한 쪽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디오 비디오를 켜고 얘기해도 되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서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네. 디자이너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네. 있어요? 네. 디자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사실 처음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4, 5살 때쯤,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 항상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친척집에 놀러를 갔나 봐요. 근데 그 친척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그래도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방에 제가 가서 놀다가 너무너무 예쁜 크레파스를 본 거예요. 그것도 새 크레파스를. 한 20색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누나는 자랑만 하고 싹 감춰놨는데 제가 너무 그게 좋으니까 예쁘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걸 풀러가지고 이제 만질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제 막 안 된다고 또 감추고 그래서 제가 그 크레파스를 화가 나서 막 몇 개를 부러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는 결국 울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 때리고 내 이놈 어떻게 한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혼나고 저도 또 울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새 크레파스를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그 집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사줬대요. 그리고 부러진 크레파스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4, 5살짜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가 생긴 거죠.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 써야지 될 만큼의 색깔이 다양한 크레파스가 저한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몇 개 부러졌지만 저한테 그 크레파스를 주고 그냥 아무 데나 그려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벽에다도 종이도 붙여주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부터 막 그 크레파스가 이렇게 다 달 때까지 막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을 그 크레파스를 아주 몽땅 크레파스가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그림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야,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무슨 대회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막 상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큰 크레파스를 상으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미술부 그리고 뭐 무슨 사생대회 이런 데 나가면 또 상 받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화가가 되고 싶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멋있었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굉장히 훌륭한 화가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어쩌다가 이중섭 그 화집을 보게 됐는데 황소 같은 게 막 너무 기운차게 그려져 있어서 와, 나 이런 거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서 막 제가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황소를 흉내내서 막 그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점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는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림 그리게 놔두던 부모님이 야, 화가는 힘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왜 우리 하려 그러는 거 어머니들이 꼭 반대하잖아요. 게임이 너무 좋아서 저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래도 어머니가 야, 그거 아무나 하니 뭐 이러면서 반대하잖아요.
40년, 50년 전에도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건축을 할까? 그러면 공대를 가야 되는데 공대를 가기에는 제가 수학이나 이런 다른 학문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대학교를 갔는데 막상 디자인하는 대학교를 가니까 저는 그림만 잘 그리면 디자인을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자인도 이런 거 아닐까요? 멋있는 자동차? 예. 디자인은 화려하고 멋있고 막 폼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떠오르죠. 빨간색 스포츠카 정말 디자인이 좋아요. 예. 멋있고 비싸고 야 저런 거 한번 타보면 좋겠다. 특히 남학생들 차에 관심이 많는 학생들 우리 학교에도 자동차 디자인 전공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졸업한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세계적 자동차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제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야가 당연히 디자인 분야에 속하죠. 예. 또 아이폰. 이건 약간 구형이네요. 예. 옛날 사진이 들어갔는데 예.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신형 아이폰 너무 뭐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막 너무 좋죠. 예. 저런 거 진짜 갖고 싶죠. 그런 멋있고 예쁘고 폼나고 내가 갖고 남들 앞에 나가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네, 저도 이걸 갖다가 쓰고 있지만 한 번 쓰면은 참 헤어나기 힘든 이런 애플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디자인의 일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의자, 저런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폭신하고 좋을까. 되게 편안하겠다. 예. 빨간색 의자, 내 방에 저런 의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굉장히 기능적,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멋있고 사람들이 와, 저거 나 가지고 싶어 라는 측면으로 많이 발전했죠. 여기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푸카라고 요즘은 아마 아직도 거의 20년 이상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데 난 캐릭터, 예쁜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만들고 싶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습장 뒤나 이런 데다가 막 귀여운 캐릭터 막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름 붙이고 이게 동영상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마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푸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20몇 년 전에 저한테 배운 제자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그린 거예요. 제 수업 시간은 광고를 만드는 시간이었거든요. 광고 디자인을 하는 시간인데 그 친구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이상한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상한 눈이 쭉 찢어진 뭐 인형이 여자애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광고 디자인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 학생만 따로 지도를 했어요. 너는 무조건 캐릭터를 해봐. 그랬더니 정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몇 년 뒤에 막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 상품이. 그러더니 어느 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저녁 맛있게 사겠습니다. 그러고 차도 되게 멋있는 거 타고 그리고 와서 한 10년 뒤쯤에는 선생님 제가 빌딩을 졌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그리고 디즈니에서 저희 캐릭터를 가지고 뭐 이러면서 파리에 출장을 가가지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만났는데 막 이러면서 세계적인 캐릭터 시장에 들어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엽고 예쁜 캐릭터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디자인의 분야죠. 디자인의 분야는 너무나 넓고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디자인, 저도 이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나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까지 그랬어요. 야, 나도 정말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세상에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소외된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더러운 물에다가 빨대를 대고 쭉 빨면은 저 안에 파란색 안에 필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주유소도 없는데 얼마나 멋있는 스포츠카를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네. 탈 수가 없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있어도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지구상에는 사실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은 디자인이라는 데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죠. 자기는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죠. 야, 비싸고 멋있고 폼나고 화려한 게 것만이 디자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 예. 이 사례도 굉장히 재밌는데 큐워터라 그래서 이것도 아프리카 같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서 꼭 물을 길어오는 건 아이들을 시키는데 멀리 떨어온 데서 아이들이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통이 너무 무겁거나 항아리에다 물을 이고 오다가 다 쏟거나 그럼 또 엄마한테 혼나고 또 다시 물을 길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한 거예요. 뒤에 동그랗게 생긴 데에다가 물을 넣고 아이들이 놀이하듯이 저기다 끈을 껴가지고 끌고 오면 아무리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라도 쉽게 넘어가지고 집에까지 물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소외된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디자인의 분야로 있구나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명품 매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보니까 또 다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병원의 사인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몇 층이다, 여기에는 뭐 소아과다, 내과다 이런 게 이걸 알리는데 이걸 갖다가 천으로 만든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천은 빨리 더러워지고 빨리 구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오래 가는 소재를 가지고 쇠나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런 안내판을 다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더러워지기 쉬운 소재를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위생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원이 얼마나 청결하게 나를 대하는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의 신뢰를 믿고 갔는데 그 딱딱한 안내판을 더러운 대걸레로 막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병원을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래 거기에 막 해서 먼지가 앉아 있다면? 그런데 이 병원 사인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요. 사흘에 한 번씩 이걸 다 걷어서 전부 세탁을 하고 다시 또 끼웁니다. 물론 여러 벌이 있죠. 근데 병원에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입는 옷이라던가 침대 시트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빨아요. 린넨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호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빨아서 새롭게 갈아 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역이나 공항 같은 데 사인을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세탁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린넨실이라는 세탁실의 구조가 있고 그게 계속해서 빨아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즉 더러워지기 쉽다라는 것, 약하다는 것,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더 청결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어떤 의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는 배우지 못한 분야예요. 근데 점점 사회가 발전되고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배려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더 부드러운 이러한 것들이 약하고 부드럽고 더러워지기 쉬운 것들이 더 디자인 후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그런 것들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파서 밤에 응급실에 간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근데 응급실에 가면 뭐 꼭 이제 무슨 밤에 가게 되죠, 주로. 뭐 아니면 뭐 휴일날, 뭐 병원이 안 하는 시간 이럴 때 갔는데 가면은 이제 되게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막 당황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막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내 순서는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영국의 응급실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왼쪽에 보이는 벽에 있는 그 글자를 보면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순서를 기다려달라. 당신의 순서는 언제 온다. 그리고 이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당신의 다음 차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보다 더 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되게 안심하게 되겠죠. 이거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가면 그냥 간호사한테 뭐 얘기하거나 지나가는 하얀 가운 입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기다리세요 막 이랬는데, 그럼 되게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더 불안해지죠. 나는 막 아프고 열이 나고 어떤 때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하면. 근데 응급실에는 나보다 더 많이 아프거나 더 많이 위독해서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보내야지 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노인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큰 글자로 프린트를 해주기도 하고, 또 앱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오면서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에서 앱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구나, 내지는 내가 지금 증세가 이러니까 빨리 너스콜, 빨리 간호사를 불러야 되겠다, 단추를 누르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려, 어떻게 사람들을 배려하느냐, 눈이 잘 안 보이는 노인이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저도 한국에 있는 병원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어린이병원이라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병원이 성남시에 있는 그 근처에 생겼는데, 그 병원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는요, 제가 처음부터 디자인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사인을 아까 뭐 이렇게 천으로 하면 청결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환자,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엄마, 부모님, 의사, 간호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그 주차요원까지 와가지고 함께 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포스트잇에다 써서 붙이고, 나온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 사회의 디자인, 소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의 해결책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디자인 장르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좀 친했을 때, 요즘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그때는 50주년,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 지 50주년이 됐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교류 포스터전을 교류 전시를 저한테 기획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포스터를 디자인했었습니다. 근데 고무신, 여러분들 고무신 아나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가끔 신고 있거나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신고 있는 모습을 봤을 텐데, 고무신 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시장에 가도 잘 안 팔고 그래가지고 고무신을 사서 그 안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작은 씨를.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매일 물을 주면서 새싹이 나는 거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키운 거죠. 이렇게 고무신 안에서 마치 고무신을 화분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키운 다음에 이거를 사진 스튜디오에 가서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 와서 탁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고무신이라는 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50년 전에는 이거 신고 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50년이라는 기념이라는 의미,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산업의 문물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함께 생각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새싹은 뭐예요? 다음 세대죠. 바로 오늘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 같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이후의 세상을, 코로나 이후에 밝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왜 따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우리 같이 가자. 함께 걸어가자.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다 담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줬고요. 그때 심볼 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A자 모양으로 된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그림자가 되게 예뻐 보여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디자인을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다리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저쪽을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일본과 한국이 사다리를 통해서 건너 다닐 수 있을지, 끊어져 있는 거를 더 연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교류할 때 교자, 한자 교자하고 한글 교자를 서로 연결을 해서 파이프의 입체처럼 해서 입체 사다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네온까지 만들어가지고 현대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전통 한지와 서양 종이에 대한 거를 제가 기념해서 종이의 역사라는 전시를 했을 때 저는 주로 이런 포스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앞에선 화려한 것들을 많이 했었지만, 자꾸 이렇게 더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걸 남기고, 나머지 요소들을 빼면 뺄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이 포스터는 베이징에서, 중국에 있는 북경 베이징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포스터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마치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서 종이 큐브 안에다가 ABC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그걸 하나씩 넣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해서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접어서, 종이가 테마였기 때문에 종이를 접어서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누구나 접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접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이걸 한 장씩 나눠주고 자기가 먹을 음식 덜어 먹을 수 있는 접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여기에다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서 서로 또 교류하고 행복해하고. 이거는 일본하고 서울하고 기념 포스터 전시였는데, 이 포스터가 붙는 벽면이 이렇게 콘크리트 벽면이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그대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똑같은 크기로 해서 거기에다가 하얀 글자만 딱 넣어서 다시 그 벽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벽에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네 라고 와서 보면 사실은 종이에 인쇄한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벽을 그대로 이용해서 포스터를 만든.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되고 소통할지, 이러한 디자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우산 회사에서 우산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자세히 보면 물방울처럼 보이는 게 쉼표예요. 그래서 우산, 비 오는 날은 쉬자. 비 오는 날은 다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쉼표가 점점 간격이 좁아져서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다들 오늘은 하루 쉽시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전달해서 우산 회사에 디자인을 해줬던.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아틀라스 세계사, 한국사 뭐 이런 책을 제가 기획해서 디자인까지 하게 됐는데, 이러한 역사책도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쁘게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 안에 지도나 이러한 것들 전부 디자인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너무 역사는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이만해졌다가 고구려가 컸다가 신라가 커졌다가 영토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예. 근데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역사는 항상 글로만 가르치거나 사회과 부도라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잘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틀렸던 문제가 딸이 또 틀려온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라좌수영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을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이게 임진왜란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지도가 남해안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맨날 북쪽이 위인 지도를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쪽이 위예요. 그래서 일본이 부산으로 이렇게 침략해서 남해안을 막 이렇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잘 명량해전 이런 데서 잘 막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면 좌우가 이대로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도를 항상 이렇게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놓잖아요. 그러면 좌우가 뒤집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한양, 서울에서 왕이 볼 때 왼쪽하고 오른쪽이 반대였던 거죠. 남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틀려서 제가 아예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니 나중에 역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걸 포스터로 해서 전국에 3만 부를 제작해서 학교에다 다 배포를 해서 뿌려서 게시판에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